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뉴욕 증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주 후반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나올 예정이죠.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내에서도 주요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기업들의 성적표와 더불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장중의 변동성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코스피 현재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0.90% 상승하면서 2255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92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중 변동성을 잡아주실 우리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 전 챙겨봐야 할 시장의 체크포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장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틀 연속으로 동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저평가 인식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IT 관련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어제 58,000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5%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고 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공시를 내놓으면서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은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1.03% 상승하면서 58,3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1.57%, 삼성 SDI가 2.14% 상승하면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66만 9천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LG화학만이 홀로 파란불을 켜면서 주가가 4%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3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3,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엔진 리콜 충당금에 발목이 잡히면서 두 종목 모두 어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는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LG화학부터 기아까지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G화학이 2.72% 상승하면서 56만 7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1.21% 상승하면서 6만 7,1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 바이오주는 모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2%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했죠. 반면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2차 전지주들은 어제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과 LNF 모두 3%대 낙폭을 키우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양극재 신규 공장 증설 소식 그리고 3분기 호실적 전망 등의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LNF까지 1% 넘는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HLB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9,1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게임주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65,0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2차 전지 관련주들 중 오직 첨보만이 1%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부터 리노공업까지 첨보가 0.09%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을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제약이 1.3%대 급등하면서 카카오게임즈가 38,2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이 66,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SG글로벌입니다. 이틀 전에 친환경 프리미엄 아스콘 제품인 에코스틸 아스콘을 개발했던 SG가 건설과 방재에서 신기술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어제장 강한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오늘장에서 0.34% 강보합으로 출발하면서 1,475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팜젠 사이언스입니다. MOU를 체결한 뇌질환 통합치료 플랫폼 기업인 뉴로벤트가 세계 최초의 자폐증 치료제에 미국 FDA 의약품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0.53% 강보합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64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부활한 종목인데요. 어제장 거래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9.83%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23,000원 가까이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모아 데이터입니다. AI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IC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탐지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는 기업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지난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데이터 이중화와 관련한 말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1.5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0월 2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주식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작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도 발빠르게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전에 나온 공시에 의하면 SK 하이닉스 올해 3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이 10조 9,82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조 6,5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60% 급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놓은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수준의 어닝 쇼크 수준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반면 영업이익률이 3분기째 상승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2020년 3월 8%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1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앞서서 장전에 체크를 좀 해봤던 게임주, 연일 오늘도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1,080
83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28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잠정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 보일지 바로 개장 상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다는 게 좀 체감이 됩니다. 오늘 장중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실적 시즌입니다. 어떤 외국인들 순 매수세도 뭐 주목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종목별로 시장을 이끄는 부분은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약간 강세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SK하이닉스의 좀 실적이 좀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던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호재성 재료도 많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올해 좀 장 시작되는 플러스로 좀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서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죠. 뭐 하지만은 우선 종목별로 집중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업종이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바로 지금 의료종류 업종입니다. 우신이 좀 2.83%, SD 바이오센서가 1.74%, 벤티움이 1.65%, DI가 1.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한신기계가 지금 5.54%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38%의 상승세를 지금 크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 뭐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전에는 약간의 주력시장을 할 수 있겠죠. 뭐 중국 쪽에서의 시황이 좀 악화가 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 여러 가지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견해가 좀 있었지만은 하지만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좀 됐던 상황이고 또 이제 해외 건설 장비 업체 대비해서 좀 주가가 두산 인프라가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기계도 3.57%, 그리고 이 퍼스텍도 2.77%, 다스코가 2.56%, 수산중공업이 2.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업종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3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미국의 IRA 쪽에서의 호재에 대한 시장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미국 시장에서 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지금 우위가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협상력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도 최대 지금 8만 원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온전선이 1.99%, 삼화전기 1.99%, 삼성 SDI가 지금 1.83%, 그리고 LG엔솔루션이 1.7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삼성 SDI 실적 발표했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5,659억, 작년 대비해서 51%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뭐 그런 이 LG엔솔루션의 실적 자 전환을 계기로 이 삼성 SDI까지 덩달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예상치로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습니다. 뭐 TA항공이 지금 1.94%, 동해안고속이 1.54%, HMM이 1.06%, 그리고 제주항공이 0.97%, 그리고 인터지스가 0.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SKH가 2.77%, 대연화성이 2.33%, 한농화성이 1.6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SKH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도 매출에 1조를 돌파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볼까요? 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약간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일반 전기전자 부품 기업도 좋습니다. 지금 G2 파워가 13.3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전기전자 부품주들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탑 머티리얼이 11.57%, SPL셀이 3.79%, 서전기전이 3.7%, 우리바이오가 3.2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우리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INC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권리락까지 발생하면서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GH 신소재가 지금 5.65%, STO가 1.89%, 패션 플랫폼이 1.32%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0.17%, LG에너솔루션이 1.17%, 실적 발전 SK하이닉스가 0.32%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스 보아, 삼성 SDI가 1.83%, LG화학이 1.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이 없네요. 오늘 장 초반에는 차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그나마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 1.83%. 역시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목표 주가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 0.59% 하락, 에코프로비엠 1.74% 상승, LNF가 2.35% 상승, 그리고 HLB가 0.76%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우선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SKC, 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약간 슬림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방의 탑티어 기업들로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호실 쪽도 기대되고, 최근에 유럽이 어떤 탈중국화도 선언했죠.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코롱 티슈진이 지금 14.64%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14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 급등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숙제는 많죠. 거래가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인상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더 그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너텍 시즌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코롱텍 시즌의 상승폭을 지금 키우는 거는 이제 LX 세미콘이 3.1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반도체, 설계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LX 세미콘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도 관심계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좀 잔잔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 짚어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초반 움직임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순간 약보합권으로 좀 돌아선 모양새인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차분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주시죠. 예.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현재 양시장 모두
어제 오늘 계속해서 행보 장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대한 고공행보 이런 약간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보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IT 기업의 발표가 연달아 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애플과 인텔의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바닥 그 다음에 돌파를 해주고 이 이제 상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이지만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구간에서 한번 레벨업 장세 부분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이 61선 사이의 어떤 수렴 구간으로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 부분들의 어떤 그 오늘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선물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일단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상방 포지션을 대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 조금 늦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은 21선이 우하향에서 행보의 또 흐름으로 서서히 바뀌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조금 후행적으로 약간 늦어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은 61선까지는 한번 현재 반등을 좀 하는 에너지 비축의 또 움직임들이 한번 에너지 비축 후에 어떤 급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현재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 이제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는 그 테마가 현재 드론 관련된 부분들, 도시망공 관련된 부분들이 일시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정부 정책에서도 일단은 드론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을 좀 하고 있죠. 그런 테마적인 흐름들이 좀 있고요. 다만 한번 중요한 종목분들을 한번 보면은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갭상승에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갭상승에 대한 어떤 절반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서 이제 추세 반전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온테크가 이렇게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 이제 베셀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돌파 안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갭상승이 이제 갭을 거의 메꿨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좀 있고요. 카카오에 대한 그 대안 플랫폼, 그다음에 IT 솔루션, 보안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상이 좀 돼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약간 부상을 해주고 있는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현재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에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는데
키넷마스터 부분들이 한 차례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보여줬고, 오늘 대규모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키넷마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거래량들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또 종가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 연동이 돼서 중소형 어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주미 인터넷이 관련된 부분들이 네이버, 그다음에 현재 다음 플랫폼 다음에 주미 인터넷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미 인터넷 부분들도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한번 절반 정도 꺾어진 부분에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미 인터넷의 어떤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제 크게 올랐던 반도체 종목군들, 여전히 애플, 그다음에 인텔 실적이 이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올랐던 종목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이 현재 SP 반도체,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로 이런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는데,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숨고르기 또는 소폭 약세 부분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올랐던 이제 반도체 종목군의 숨고르기 국면에 눌림목 매수도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SP 반도체,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오늘 특이한 어떤 종목의 또 움직임들 전체로 이제 보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사태 부분들이 러시아하고 현재 미국 정상회담 어떤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관련된 세건주 종목군 중으로 현재 약간 오늘 수급이 약간 쏠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 두산미트하코 부분들이 오늘 이제 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도 오늘 4% 내외 부분들에서 바닥권 탈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테마에도 속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원전에도 속하고요. 여러 가지 테마에도 속하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면은 쌍봉에서 한번 급락, 그 다음에 서서히 바닥을 형성을 해주다가 바닥골을 좀 탈피를 해주는, 삼각수렴 탈피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러시아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어떤 상승 트랙으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실제 어떤 과정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현재 작용이 돼서 상승 반전의 또 분위기가 좀 현재 11월 달에는 타지 않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부분들, 인플레이션 해소에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다시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늘 시장과 더불어서 환율 체크를 좀 해주고 계시고 특히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잠정 실적부터 해서 실적 내용들이 공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환율을 먼저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장 초반에 1,430원 그래도 사실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400원에서 1,440원 네. 왔다 갔다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29원으로 살짝 좀 밀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오늘 좀 코스피에서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를 합니다만 코스피 그리고 선물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전에 그래도 뭐 한 1%에서 2% 정도까지 하락 출발 예상됐었습니다만 그래도 장 시작하고 나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50에서 60% 정도 좀 영업이 급감했다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주가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건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더욱더 주목해봐야 될 것이 내년에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겠다라는 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속보가 2개 같이 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재고 조정이라든지 투자를 조금 더 줄임으로 인해서 공급자 우회 시장을 좀 다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현물가가 아직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급을 좀 조절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재고가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신호를 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줄었고 좀 투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이런 부분을 좀 선 반영을 했고 또 이제 향후에 이런 좀 재고의 어떤 부분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지금 9만 원대 특히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좀 8만 원대로 밀리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물론 이제 지금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결코 비싸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어갖고 좀 8만 원대로 밀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오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실적이 좀 나왔죠. 특히 이제 지금 셀 3사,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상당히 서프라이즈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분기별로 앞에 조 단위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분기에는 뭐 4조, 2분기에는 5조, 이번에 뭐 7조 이렇게 좀 조 단위가 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3분기 흑전을 했죠. 5,200억 정도 흑전을 했는데 삼성 SDI도 그런 좀 호실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원가가 올라간 걸 판가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투자에 좀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좀 이제 뭐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어떤 좀 자동차와의 어떤 좀 합작 공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셀 3사 중에서 가장 좀 위험이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도 없고 완벽한 네.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상승률에 대한 어떤 목표 수익률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아직까지 좀 발표를 하지 않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업사이드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일단 안정적으로 좀 나오는 삼성 SDI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연일 실적과 관련된 공시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또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삼성 SDI 같은 경우 호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 만한 부분들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곳과 또 앞으로 비관적인 이 뷰를 가지고 있는 쪽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 대비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 SDI 이야기도 했지만 실적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좋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반기에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 2차 전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한 3년 정도는 아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심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3년까지는 괜찮다. 네, 3년 네네. 정도의 어떤 성장성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포트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좀 넣어놓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한 10% 정도 이제 매수가 돼 있다 하면 수익이 실현할 때 한 5%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빠지면 또 5% 다시 잡는 약간 이런 좀 반복적인 좀 매수 매도를 좀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분명 긍정적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 선거는 보통 이제 집권 여당이 좀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좀 우려까지 좀 더해지면서 지금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를 좀 바꿀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포스코 케미칼이 좀 대장이었었는데 양극재에 대해서 분명히 선순환도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뭐 파워 밸류를 생각한다면 사실 양극재가 좀 싸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밑에 박혀 있지만 실적이 나아질 수 있고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 어떤 그런 선순환이 좀 돌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박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도전제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만 어떻게 보면 눈에 많이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섹터를 좀 나눠서 뭐 셀이라든지 소재, 그다음에 장비도 있으니까 좀 이 중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계속 증설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을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넓게 보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후장까지 좀 쭉 시장을 볼 텐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오후장까지는 펼쳐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선물이 살짝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좀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약간 미스가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좀 미국 선물 장중에 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선물에 대한 좀 어떤 좀 차트를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2250, 2200 약간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50이 좀 넘어가야지만 이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왔거든요. 2244선인데 여기서 2250을 좀 뚫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좀 대형주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1%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흐름이 좀 장 후반까지 좀 이어지는지를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저항대는 2250선이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현재 장이 열린 이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 TV의 업사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시장 자체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저희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세상 억울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상승을 좀 강력하게 나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어제부터 억울했죠. 어제부터 우리 시장이 찍어 눌리는 그런 상황과 오늘도 그의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항들처럼 과연 주도주가 살아있느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님께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힘을 받쳐주는, 어쩔 수 없이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 자체를 더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 근데 억울할 때는, 어쨌든 어려울 때는 그런 종목군들이 받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 시기가 조금은 지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뭔가가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아닌데 아직 도망갈 필요 없네? 그럼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국지나 전쟁에 한 번씩 비유 드릴 때가 있지만, 지금 유비, 관우, 장비, 조군, 이런 훌륭한 장수들이 맨 앞에 전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맞서 싸워주고 있으니 도망가던 쫄병들이 다시 아니다, 우리 장군님이 지금 앞에서 싸우고 계시니까 다시 가보자 할 수 있는, 거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어제도 예를 들어서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막 많이 하는데, 많이 떨어져 버린 것들이 게임주들도 있고 또 로봇주도 좀 힘을 많이 못 썼고, 오늘은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원자력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건설주, 그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이 쏘아 올린 도화선에 그죠? 한치 앞만 내다보고 전 국민들, 대한민국 전체 경제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어떤 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건설주의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마켓 파워가 보이실 거예요. 마켓 파워의 지금 센터 값이 160, 그죠? 그 다음에 세력 지수도 플러스 33, 요 부분들이고 점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아침 상황이, 어제 미국이 강력하게 어제 그제 이렇게 쭉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가 엄청난 갭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그럴 거야는 시간 텀을 두고 갈 수는 있는데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켓 파워는 아침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국내 파생을 관찰하고 파생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데, 밑에 파란 선, 위에 빨간 선 요거 가지고 밑에서는 콜 매수, 풋 매도, 위에서는 그 콜을 팔고 풋 매수, 다시 내려오면 그 밑에서 위에서 샀던 풋을 팔고 콜 매수, 요걸 지금 해주면 되거든요. 아침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는 주식 단타를 뭘 들어가서 어떤 수익을 낼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2,400개 중에 어떤 걸 들어가면 정말 손쉽게 수익이 날까요? 그거 확률보다는 차라리 지수가 오르냐 떨어지냐를 가지고 콜풋 딱 이 중에, 그죠? 2개만 가지고, 하루 종일 2개만 가지고 오르내림을 맞추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지표를 또 잘 만드셔가지고 저처럼 저렇게 상선 하선을 가지고 콜풋 단타를 여러 번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수익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올랐던 부분을 비교한다면 매우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라도 가고 있는 게 있어야 나중에 끌어올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도 한 가지 봐야 될 거고요. 뭐 지금 우리 시장이 어려운 거는 이미 앞서서 다들 얘기해 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이니까 이대로는 좀 버텨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20일 평균선 돌렸고 오늘 그 20일 평균선이 하락하던 라인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까지는 온 겁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코스닥은 20선을 깰지도 몰라요. 네, 억울하게 20선을 깰지도 모릅니다. 근데 코스피가 일단은 버티면 될 것이고 그 코스피가 버텨내는 부분들에서도 참고하실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 삼성 SDI,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께 주도주예요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잘 버티는가만 보시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보면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은 너무 겁먹는 분위기보다 되려 좀 잘 잡아보는 쪽을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의 논리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나 혹은 많이 빠졌으니까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주도주 중심으로만 건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등등등 주도주였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은 밑에서 기다리시는 전략.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오늘까지 이렇게 눌러서 아랫골이 달아 올립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별로 안 좋을 거야. 미리 리포트가 다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흔들고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종목들도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면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 그래도 힘이 좋습니다. 뭐 좀 내려와져 있지만 잘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어제 종목도 잘 봐주시고 잠시 후 오늘의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억울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사부님 그렇다면 오늘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을 마찬가지로 지금 주도주가 힘을 낸다라면 우리 마켓 파워가 보시다시피 점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고요. 아마도 오늘 저는 아침 시작부터 2250 정도는 아마 지금 22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 강세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흐름은 좋아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초등학생 아빠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희 아이도 한 2주 전부터 감기에 한번 걸렸지만 많은 아이들이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와 백신을 구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며 최근에 코로나도 변이가 또 심각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백신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시젠이나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도 최근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 것만큼 저는 조금 더 큰 종목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중요한 게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까지 갔다가 내려온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20일 이동 평균선조차도 터치하지 못한 최근 터치하지 못하고 밑에서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주도주는 아닌 거죠. 근데 저렇게 20일 이동 평균선 주황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주황색 선을 넘어선 종목들이 그나마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와져 있으면 뭐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선 내지는 아래 5일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간 정도 안에서 매집 포인트들을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올 겨울은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서 한 번에 매물대 85,000원에 있지만 그 부분들 넘어서면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요번 목표치는 다 60일 이동평균선 생각하십시오. SK하이닉스가 60일을 먼저 넘어섰다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뚫었고 오늘 재차 탈환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섹터 나름 지금 20선 위에 있는 종목분들은 다음 목표치는 이 60선 이동평균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한 10만 원쯤 되겠네요. 그죠? 시간 지날수록 내려올 수 있겠지만
포인트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6만 8천 원이 이탈되면 6만 8천 이탈되면 손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시장이 또 한 번 폭락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그때는 견디지 마시고 현금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의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